16살. 당신은 그 나이에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에 갔습니까? 친구들과 떠들었습니까? 미래를 꿈꿨습니까? 2019년 12월 어느 밤, 한 아이가 혼자 국경을 넘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혼자. 이름은 김하은, 나이는 16. 그녀가 가진 건 낡은 옷 한 벌과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국경의 강은 차가웠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6살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3년, 동남아를 거쳐 2년,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인생을 이 사연으로 모두 담을 순 없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세상에 남을 수 있도록. 좋아요는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잊혀지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국경을 넘은 아이 김하은의 이야기를. 2019년 12월 14일 밤 11시 함경북도 무상군. 16살 김하은은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전기는 또 나갔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는 사치였습니다. 하은이는 빈 쌀독을 봤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쌀도 어제 먹었습니다. 오늘은 굶었습니다. 내일도 굶을 겁니다. 모레도. 언제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은이의 아버지는 2년 전 탄광사고로 죽었습니다. 국가는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위한 희생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 전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꼭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남기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은이는 혼자였습니다. 학교는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책가, 교복가, 냉난방비, 보충비, 이름만 바꿔서 돈을 걷었습니다. 못 내면 쫓겨났습니다. 하은이는 쫓겨났습니다. 14살 때부터 하은이는 장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원도 못 벌 때가 많았습니다. 한 끼 밥값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은 보안원에게 걸렸습니다. 허가증 없이 장사했지? 뺨을 맞았습니다. 16살 소녀를, 그것도 국가공무원이.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몽땅 압수당했습니다. 3일간 모은 옥수수 전부 빼앗겼습니다. 하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는 두만강을 봤습니다. 저 너머는 중국이었습니다. 엄마가 간 곳,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빈 쌀독 앞에, 어둠 속에, 혼자.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파서 아팠습니다. 속이 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16년을 살았는데 행복한 기억이 몇 개나 될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간 날, 어머니가 만들어준 옥수수떡, 친구와 강가에서 놀던 여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배고픔, 추위, 두려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하은이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방 구석에 있던 배낭을 꺼냈습니다. 안에 넣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은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2월의 함경북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국경을 향해, 두만강을 향해, 엄마가 간 길을 향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16살 소녀가 혼자 집을 나섰다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중국은 어떤 곳일까?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하은이는 국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무섭게 조용했습니다. 하은이는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감시초소가 보였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봤자 빈집뿐이었습니다. 빈 쌀독뿐이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 16살. 아직 어른도 아닌 나이. 그 나이에 아이는 혼자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자정. 두만강 인근. 김하은은 철조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3m.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닿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철조망에도 구멍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만든 구멍. 탈북자들이 뚫어놓은 구멍. 하은이는 그 구멍을 찾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10분을 걸었을까? 구멍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아래쪽.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크기. 하은이는 엎드렸습니다.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끝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은이는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반대편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두만강. 하은이는 강둑에 섰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12월의 두만강은 표면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습니다.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차가운 물이. 얼음이 깨지면 끝입니다. 하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이 강을 건너다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며칠 뒤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채로. 나도 저렇게 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은이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삐걱거렸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도 조심스럽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쿵!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쪽 확인해. 경비병. 하은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바짝 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굴이 얼음에 닿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아팠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쪽에 뭐 있나? 그냥 짐승 아닐까? 2명의 경비병. 하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은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개가 킁킁거렸습니다. 뭐 있어? 경비병이 강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 가자. 춥잖아. 빨리 들어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하은이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5분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확실히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1걸음, 2걸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끝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몇 걸음. 하은이는 강둑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넘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하은이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중국 땅,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넘어왔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나 살아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이곳에서 하은이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은이는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북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새벽 3시, 중국 연변 어느 마을. 하은이는 폐가를 찾았습니다. 문이 부서진 빈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겼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잔 몸이 결국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하은아, 잘했어. 엄마가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혼자야. 무서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꿈도 끝났습니다. 하은이는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아침. 하은이는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숨었습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북송되면 안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찾지? 어디로 가야 해?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16살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중국 연변, 선양, 칭다오, 김하은은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살았다기보다 숨었습니다. 첫 번째 달, 하은이는 조선족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월급은 200위안, 한국 돈 3만 원. 사장은 말했습니다. 신분증 없지? 불법이지?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돈도 감사해. 신고하면 넌 끝이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참았습니다. 일이라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굶지 않으려면 식당 뒤편 창고에서 잤습니다. 냉동고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잡히는 건 아닐까? 공안이 오는 건 아닐까? 북송되는 건 아닐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달, 식당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장은 하은이를 봤습니다. 너 뭐야? 신분증 내봐. 없었습니다. 불법이구나. 나가. 쫓겨났습니다. 200위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안 한 게 어디야. 꺼져.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은이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12월에 중국, 영하 15도,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에 한 할머니가 깨웠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애야, 얼어 죽겠다. 우리 집 가자. 천사 같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신고 들어오면 끝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너 한국 보내줄 거야.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하은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야 해. 알겠지? 꼭 살아. 세 번째 달,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 차가운 눈빛. 돈 있어? 없어요. 그럼 일해. 돈 모아. 3년 일하면 보내줄게. 3년. 하은이는 16살이었습니다. 3년 후면 19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할게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의류공장. 하루 14시간 쉬는 날도 없이 월급은 500위안. 하지만 브로커가 반을 가져갔습니다. 빚 갚는 거야. 하은이 손에 남는 건 250위안. 한국 돈 4만 원. 한 달을 그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한 방에 8명. 2층 침대 4개. 숨 쉴 공간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도 다 불법이었습니다. 북한 사람, 베트남 사람, 다들 숨어 사는 사람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배신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달, 공장에 단속이 왔습니다. 공안, 불법 체류자 조사,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은이도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기 위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뛰었을까?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잡혔나?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숙사도 잃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5번째 달, 다른 공장을 찾았습니다. 또 불법 고용, 또 낮은 임금, 또 위험. 이번엔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냉동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벌면 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6번째 달,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하은에서 이설아로. 가짜 이름, 가짜 신분, 조선족 브로커가 만들어준 서류. 가짜였지만 당분간은 썼습니다. 당분간만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16살.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하지만 하은이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신고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째, 2020년 12월, 하은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만두 하나 사 먹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은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김미선이요. 50살이에요.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기 힘들어. 중국 넓어. 그리고 돈 더 내야 해. 돈, 또 돈.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1년 반째, 2021년 6월, 하은이는 공장을 옮겼습니다. 4번째 공장, 전자부품 조립. 더 위험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환기도 안 됐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년째, 2021년 12월, 하은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성인. 하지만 어른이 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1년만 더 일해. 그럼 보내줄게. 또 1년. 하은이는 지쳤습니다. 정말요? 정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년 반째, 2022년 6월, 단속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못했습니다. 잡혔습니다. 공안 사무소, 신분증, 가짜를 내밀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거 가짜잖아. 너 북한 사람이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공안에게 뭔가 건넸습니다. 돈, 이번만 봐주세요. 공안은 돈을 받았습니다. 하은이를 놓아줬습니다. 다음엔 없다. 경고였습니다. 하은이는 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로커에게. 하지만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돈 너 빚이야. 갚아. 또 빚. 끝이 없었습니다. 3년째, 2022년 12월, 하은이는 19살이 되었습니다. 3년. 약속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보내주세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동남아 거쳐서 갈 거야. 동남아. 또 다른 국경. 또 다른 위험.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 하은이는 배웠습니다. 숨어 사는 법. 사람을 믿지 않는 법. 돈의 무게.
그리고 생존의 의미,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국 3년. 그 시간은 단순히 일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브로커, 그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16살 소녀를. 돈이 보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 네. 그럼 내 말 들어야 해. 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공장 일이 끝난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불렀습니다. 내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하은이는 갔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브로커는 요구했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한국 빨리 보내줄게. 안 그러면 협박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싫어요. 싫어? 그럼 신고할까? 공안 부르면 넌 북송이야. 수용소 가고 싶어? 하은이는 울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저 아직 애예요.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네. 여긴 중국이야. 너 같은 애들 천지야. 선택해. 한국 갈래? 북송될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은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두 번째 공장,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장이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와. 또였습니다. 너 불법이지? 내가 지켜줄게. 대신, 그 단어 뒤에는 항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요구. 하은이는 거부했습니다. 못해요. 저 그냥 일하러 왔어요. 공장장은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거부해? 그날 하은이는 쫓겨났습니다.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악랄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아. 보호해 줄게.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밥을 줬고 잘 곳을 줬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주머니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너 한국 보내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남자는 50대였습니다. 하은이를 훑어봤습니다. 역겨운 눈빛. 결혼해. 그럼 한국 보내줄게. 내 마누라로. 하은이는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도망쳤습니다. 아주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년아. 잡아. 하은이는 뛰었습니다. 밤거리를.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끝이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어떤 이는 친절한 척하며, 하지만 결국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배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 것. 친절은 거래의 시작일 뿐, 도움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 어느 날 밤, 하은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19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러려고 넘어온 게 아닌데. 이게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주림과 감시가 감옥이었다면 중국에서는 불법 신분과 착취가 감옥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어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 많아. 북한에서 넘어온 어린애들. 다들 똑같이 당해. 넌 그나마 나아. 어떤 애들은 팔려간다. 그 말의 의미를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인신매매. 중국 오지 농촌으로 팔려가. 강제로 결혼당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 갇혀 사는 것. 하은이는 그것만은 피했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순수함, 사람에 대한 신뢰, 스스로에 대한 존중. 19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해. 살아서 엄마를 만나야 해. 그래야 해. 그게 하은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것만이 2022년 11월 마지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여자 브로커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한국 가고 싶어? 네. 돈은? 없어요. 일해서 갚을게요. 여자는 하은이를 오래 봤습니다. 3천만 원. 그게 한국 가는 비용이야. 3천만 원. 하은이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어떻게 갚아요? 한국 가서 일해. 5년 걸릴 거야. 할래? 하은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게요. 한국 보내주세요. 여자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또 조건. 하은이는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동남아 거쳐 갈 거야. 거기서 2년 일하고 그 다음 한국. 또 2년. 하은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평생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그것보다는 2년이 나았습니다. 언제 떠나요? 다음 달. 준비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김하은은 중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거기서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브로커가 하은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숨어. 검문 나오면 끝이야. 트렁크에 숨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3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나와. 라오스 국경. 밤이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또 강. 저거 건너면 라오스야. 헤엄쳐서 가. 뭐? 헤엄? 하은이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요. 저 물 무서워요. 그럼 여기 남을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강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2월의 강물.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살려줘. 브로커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잡아. 간신히 잡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반대편 강둑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이제 라오스야. 축하해.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하은이는 한국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 또 설거지, 하루 10시간, 월급은 100달러, 한국 돈 13만 원. 하지만 브로커가 반을 가져갔습니다. 빚 갚는 거야. 3천만 원 기억하지? 하은이 손에 남는 건 $50.
한 달을 그걸로 살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물어봤습니다.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려워. 브로커 통해야 해. 그리고 넌 불법이잖아. 불법. 어디를 가도 하은이는 불법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석 달째. 2023년 3월. 라오스 경찰 단속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서류 검사. 하은이는 또 도망쳤습니다. 뒷문으로, 골목으로, 정처 없이 사흘을 거리에서 잤습니다.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아무데나. 넷째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 애야, 괜찮아? 하은이는 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한국 가고 싶어요. 제발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 밥이나 먹자. 천사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브로커 말고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돈, 또 돈.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브로커.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 있어. 거기서 보호 신청하면 한국 갈 수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2023년 5월 하은이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에 숨어서 또 트럭, 또 숨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불법으로, 방콕. 하은이는 태국 한인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1년 일해. 그럼 대사관 보내줄게. 또 1년. 하은이는 지쳤습니다. 왜 계속 일만 해요? 언제 한국 가요? 조급하면 망해. 기다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일했습니다. 마사지샵 청소. 하루 12시간 월급. 5,000바트. 하나 19만 원. 하지만 절반은 브로커, 절반은 숙소비. 하은이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6번째 달. 2023년 11월. 태국 이민국 단속이 왔습니다. 또 하은이는 이번에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잡혔습니다. 여권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구금. 끌려갔습니다. 이민국 구치소. 좁은 방에 20명.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한쪽 구석. 벽도 없이 창피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밥과 국. 그게 전부. 일주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하은이를 빼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돈 너 빚이야. 500만 원 추가.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3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하은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성인. 하지만 어른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친 아이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한국 보내주세요. 5년째예요. 5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브로커는 한참을 하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 한국 대사관 데려다 줄게. 하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진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약속해.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하은이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태극기.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탈북자라고 해. 보호 신청하면 돼. 하은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탈북자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탈북자 보호 신청건. 직원이 하은이를 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하은이요. 16살 때 탈북했어요. 지금은 20살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5년, 16살부터 20살까지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두만강, 중국 공장, 라오스 거리, 태국 구치소, 모든 것,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직원이 하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하은이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나 한국 가. 2024년 4월 김하은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5년 만에 밟는 조국 땅. 하지만 조국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 3개월간 머물러야 하는 곳. 하은이는 그곳에서 한국을 배웠습니다. 첫 수업. 한국어 교육. 북한말과 남한말은 달라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인민반이 아니라 통반.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하은이가 쓰던 말은 여기서는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하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진지 잡수셨습니까?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가 웃긴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진지는 어른께 쓰는 말이에요. 친구끼리는 그냥 밥 먹었어? 해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컴퓨터 교육. 하은이는 컴퓨터를 처음 만졌습니다. 북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이 뭔데요?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하은이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옆 친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이는 한참 뒤처졌습니다. 바보 같았습니다. 세 번째 수업. 사회 적응 교육. 편의점 이용법을 배울게요. 편의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여는 가게요. 하은이는 놀랐습니다. 밤에도 열어요? 네.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몰래 다녔습니다. 당당하게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습 시간. 하나원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띵동. 하은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센서예요. 손님 오는 거 알려주는 거.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진열대가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너무 많았습니다. 고르세요. 하나 사보세요. 하은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제일 앞에 있는 걸 집었습니다. 삼각김밥. 1,500원. 계산대에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데우시겠어요? 네. 데울까요? 하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안에 직원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30초 후 꺼냈습니다. 여기요. 따뜻했습니다. 하은이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이구나. 하나원 기숙사. 밤. 하은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쫓기는 꿈. 중국 공장에서, 브로커에게서, 경찰에게서 계속 도망치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꿈이었어. 자주 그래? 응. 거의 매일. 룸메이트도 탈북자였습니다. 나도 그래.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발소리에도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잡히는 거 아니야? 항상 그 생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상담 받아보세요. 좋아질 거예요. 상담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탈북하고부터요. 5년 내내. 힘들었겠어요. 하은이는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계속 불안해요. 상담사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하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3개월 후 2024년 7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줬습니다. 작은 원룸. 하은이의 첫 집. 짐을 풀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 사진. 그게 전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트를 밀고 돌아다녔습니다. 30분을 헤맸습니다. 결국 라면만 샀습니다. 그것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5년을 혼자 버텨왔지만 아직도 혼자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무서웠습니다. 말을 걸면 떨렸습니다. 일하면 어디 있어요? 저기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이 함경도요. 아, 북한 사람이구나. 들켰습니다. 손님은 그냥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잠겼는지, 그리고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숨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숨고 싶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안전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음은 아직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경찰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이성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괜찮아. 하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경찰이 지나갔습니다. 하은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잖아. 좋겠다. 하지만 하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이런 건가? 밤마다 악몽 꾸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항상 불안한 게 북한에서는 굶주림이 감옥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법 신분이 감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라우마가 감옥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은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20살 하지만 눈은 늙어 보였습니다. 나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진짜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5년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에 온 지 5개월, 하은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엄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신청했습니다. 가족 찾기, 김미선, 50대, 함경북도.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찾기 어려워요. 하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엄마를 찾습니다. 김미선, 2019년 중국 탈북. 연락 주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지만 엄마 소식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하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살아있을까? 어디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달라졌을까?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만나지 못할까봐. 만나도 모를까봐. 2024년 9월 23일.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 중국 국가번호, 86.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목소리. 하은아? 하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알았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진짜 너야? 하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하은이야.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하은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5년간 참았던 것들이 모두 터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혼자서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은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중국 옌벤에 있어. 한국 못 가. 엄마 불법이야.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숨어 사는 것을 자신처럼. 엄마도 힘들었지? 응. 근데 내 생각하면서 버텼어. 하은아, 넌 어떻게 살았어? 하은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두만강을 넘은 것, 중국에서 숨어 산 것, 동남아를 거친 것, 그리고 한국에 온 것. 어머니는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걸 혼자 다 했어? 16살에? 엄마가 미안해.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엄마는 볼 수 없지만,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나 살았어.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때? 하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좋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아직도 밤마다 악몽 꿔. 사람들도 무서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거야. 시간 필요해. 엄마도 그래. 5년이 지났는데도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수화기를 통해 5년간 떨어져 있었던 모녀가 다시 연결된 순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하은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하은이는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연락 안 했어? 왜 6개월이 5년이 됐어?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사랑도.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우리 딸 잘 살았어. 정말 잘 버텼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은이는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자신이 버텨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어?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한국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하은이는 알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어서 좋아. 엄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 힘낼 수 있어. 어머니도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중국 전화라 돈이 많이 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은아, 자주 연락하자. 엄마 이 번호로 전화해. 알았지? 응, 꼭 할게. 사랑해, 우리 딸. 하은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은이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가 있는 것처럼 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엄마도 하은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5년간 가지고 다닌 낡은 사진. 사진 속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엄마 목소리 들었어. 이제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하은이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하은은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아감은 너무 느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16살 아이가 혼자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까? 왜 아무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북한 정권은 그 아이를 굶겼습니다.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선택지를 빼앗았습니다. 중국은 그 아이를 불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숨어 살게 했습니다. 착취당하게 했습니다. 브로커들은 그 아이를 상품으로 봤습니다. 빚으로 묶었습니다.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은이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3개월 교육, 작은 원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약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은 일하세요. 외로움은 적응하세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 아이는 묻습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밤마다 악몽 꾸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혼자 떠는 게 이게 우리가 준 자유인가요? 김하은은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하은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10대에 탈북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봅니까? 정말로 봅니까? 뉴스에서 한번 보고 안 됐네 하고 끝입니다. 다큐멘터리 보고 대단하네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공장 노동자로, 배달 라이더로 눈에 띄지 않게. 왜냐하면 눈에 띄면 차별받기 때문입니다. 말투가 다르면 북한 사람이네. 행동이 서툴면 역시 북한 출신. 어려움을 호소하면 한국 와서 혜택 받잖아. 그들은 배웁니다. 숨는 법을 북한에서처럼, 중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준 자유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까? 김하은은 말합니다. 한국 와서 좋은 점도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외로워요. 무서워요. 여전히 혼자예요. 16살에 혼자 국경을 넘은 아이가 2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아이를 혼자 두었습니까? 국가는 말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제도일 뿐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이해입니다. 함께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린 탈북자가 혼자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16살, 15살, 어떤 아이는 12살입니다. 그 아이들은 중국에서 숨어 살고 동남아를 떠돌고 언젠가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또 혼자가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김하은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만약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탈북민을 만나면 차별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들의 말투가 다르면 비웃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서툴면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김하은은 말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진짜로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하은이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이에게 떠넘긴 생존의 역사입니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아이를 굶겼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아이를 외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탈북 청소년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를 넘어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넘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김하은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같은 아이들이 지금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수만 명의 탈북 청소년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한국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영상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로 시작해 질문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알고 있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만듭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혀지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